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일명 이병근 더비 혹은 정승원 더비라 불리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요. 수원은 대구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대구는 간결한 공격으로 무려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와 수원 양팀이 보여준 공수에서의 차이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대구는 베스트 라인업이 나선 가운데 에이스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며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원정팀 수원은 지난 울산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포백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수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상으로 이탈한 유재호 대신 김상준이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 섰고 센터백 민상기의 공백은 이한도가 대신했죠. 전반전 대구는 백5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최전방 공격수 제카의 수비적인 움직임인데요. 양팀의 구도상 대구는 수원의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상대로 중원에서 수적인 열세를 떠안을 수 있었지만 이를 도와준 건 제카의 수비 가담이었죠. 제카는 수원 미드필더의 꼭지점을 맞는 후방 미드필더를 견제하려 낮은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수원이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패스를 시도하면 강하게 압박이 들어가는데요. 제카의 견제도 계속됩니다. 보시면 대구는 진을 치고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압박하고 그게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수비는 제카를 대신해 세징야가 전방으로 스위칭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죠. 반면 수원의 공격 움직임은 다소 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곳곳에서 수적인 열세를 보이면서 대구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힘들었는데요. 적은 숫자를 활용하는 우측면은 물론이고 많은 숫자를 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는 백포라인을 세우던 울산을 상대할 때와 달랐던 부분인데 이건 잠시 후 후반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패스를 통한 파이널 서드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전환을 시도하며 대구의 수비를 흔들어봅니다. 수원은 왼쪽에서 공격을 만들다가도 빠르게 반대쪽을 향해 공을 보냅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격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반대 전환하는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빠른 반대 전환의 핵심은 상대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넓은 공간을 공략하는 것인데 패스부터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죠. 게다가 유주환과 장호익이 개인 기량으로 공격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리한 반대 전환 시도는 상대에게 쉽게 공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죠. 오히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과감한 좌측면 공략이 아쉬웠는데요. 사리치가 직접 올라가고 불투이스 역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전진합니다. 이때 수원은 수적인 열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리치가 높이 전진하며 대구 스토퍼를 고정시켰고 마침내 공격과 수비를 동수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순간이 바로 기회죠. 이때 이 라인으로 투입시키는 불투이스의 과감한 전진 패스가 이뤄졌다면 위험구역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도 불투이스는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불투이스 오른쪽으로 박스 안쪽 정승원 아빠 굴절이 됐는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수원과 달리 대구의 공격은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비 성공 이후 세징야를 중심으로 적은 인원이 역습을 이끌어가는데요. 세징야의 개인 기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만한 공격 패턴이 없기도 하죠. 세징야를 앞세운 대구는 별다른 패스 연결 없이도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징야, 세징야가 가슴으로 볼을 잡고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사리치가 붙고 있고요. 세징야 잡아놓고 그로링 쪽으로 향했던 스로인인데 끊겼습니다. 세징야 중앙 열려 있어요. 세징야 터치. 수원 수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제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뤄집니다. 제카 주변에 많은 인원을 배치한 뒤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죠. 대구는 제카를 통해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붕 과정에서 세징야와 고재현이 보여주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올 시즌 대구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방에서 공격이 시작될 때 세징야는 패스를 받으러 공 가진 선수 가까이로 이동하는데 그 사이 반대쪽의 고재현은 제카 주변에 머무르다가 교차되는 움직임으로 직접 박스를 타격하고자 하죠. 이 공격 장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이른 시간에 득점까지 하면서 급할 것 없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더욱 잘 먹혀들었습니다.
수원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많은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지난 울산전과 마찬가지로 염기훈과 오현규를 투입하는데요. 염기훈이 위치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그리고 최전방 오현규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한 연계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의도였죠. 염기훈이 들어오며 사리치와 함께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같은 선상에 위치하며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하지만 대구가 너무나 손쉽게 대처합니다. 정태욱의 압박. 사리치와 염기훈은 쉽게 상대에게 둘러싸이며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죠. 두 선수가 패스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전반보다 훨씬 원활한 패스웍을 보여주고 있죠. 울산과 달리 대구는 5명을 수비 라인에 세우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격을 방어하기에 보다 안정적이죠. 중앙에서 정승원. 우측 스토퍼 정태욱이 위치하는 이곳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기대하고 선수 교체를 한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세 명을 동시에 앞서 얘기했듯이 대구는 측면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며 절대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백포라인을 세우는 데다가 심지어 퇴장까지 겹쳤던 울산을 상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일부 팀을 제외하면 백파이브 수비가 대세로 자리 잡은 K리그에선 이를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패턴이 있는 팀이 승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기훈이 이 위치에서 전방을 향해 돌아설 수만 있다면 아주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백파이브 수비를 상대로 이 같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이병근 체제의 수원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반대 전환을 통한 우측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전반과 달라진 점은 중간 다리가 생긴 것인데요. 그로닝과 달리 패스기를 보며 움직일 줄 아는 오현규가 중간에서 대신 공을 받아주고 측면으로 열어주죠. 오현규를 한번 거쳐가면서 패스는 훨씬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역시나 문제는 선수 개인의 공격력입니다. 적은 숫자가 배치된 우측에서는 이들 개개인의 직선적인 공격이 살아나야 하는데 후반전에도 이를 보긴 어려웠죠. 이 와중에 제카의 수비 헌신과 불투이스의 집중력 부재가 겹치며 추가골까지 나옵니다.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드는 대구 공격은 수원에 비해 효율적이죠. 흔들고 오른쪽 이동. 황재호 원투 패스. 자, 라인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살려내는 세징야. 세 번째 골은 앞서 얘기한 대구의 반복된 공격에서 나옵니다. 세징야는 동료 근처에서 공을 받아주고 연결해주죠. 그 사이 멀리 떨어진 고재현은 박스를 향해 움직이는데요. 측면. 이후 제카와 교차되는 기가 막힌 오프더볼로 크로스를 받은 뒤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고재현. 이제는 3대0. 대구 FC가 한 달 만에 홈 경기 3대0까지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세 골차 리드를 잡은 대구는 곧바로 교체를 통해 5-3-2의 대형으로 변화를 줍니다. 이제는 중원 숫자까지 늘리며 확실하게 승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고 대구는 리그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정 선수로 인한 미묘한 자존심 대결에서도 웃을 수 있었죠. 수원 입장에서는 새 감독 체제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하루빨리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해선 이병근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